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복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안분음왈, 안분 신무욕, 지기 심자한, 수거 인세상, 각시 출인간 그랬습니다. 예, 안분음 그랬죠? 예, 안분 말씀드렸듯이 분수를 편안하게 여겨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청소년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칠레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단 그 젊은 애들은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가 고민이니 하면은 끝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고민이 있냐 하니까 고민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자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부럽다고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정말,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 태어난 그 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수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명으로. 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금생에는 이런 신분으로, 이런 집에서 이 정도의 재주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 울그락푸락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예, 주위 사람들을 다 괴롭히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분수에 편안해야 돼. 뭐로 태어났든 그건 네 전생의 결과야. 기꺼이 네가 받아야 돼. 기꺼이 받으면서 이 상태에서 네가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동양에서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유교의 사상은 입신양명 아닙니까? 예. 세상에 나아가서 그 출세하는 것이 제일 효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효예요. 그 입신양명인 한은 절대 만족함을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가리키기는 욕심 없이 살아라 그러면서 뒷면에서는 출세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예. 어쨌든 기본은 그런 거예요. 분수에 편안하다. 예. 그러면 일단 해피한 거죠. 안분음에서 이르기를 그랬어요. 음은요, 그 시를 짓는 여러 형식이 있는데 시를 읊기 위해서 만든 시의 체제예요. 예. 안분음은요, 북송대의 소강절 선생이 쓴 시예요. 그 안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쓴 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소옹은 몇 번 그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름이 옹이죠. 예, 자가 요부예요. 요부. 요가 요임금 요자죠. 예, 요임금 같은 사내예요. 예, 어떤 분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호가 안락 선생이에요. 예, 편안하고 즐거운 선생. 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욕심만 버리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예,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죠. 안빈낙도. 가난한 것을 편하게 여기면 도를 즐길 수 있다. 가난한 걸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면 도를 즐길 수가 없죠. 그럼 맨날 욕심으로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무슨 도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요, 올해 왜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더우면은요, 어디론가 갔어요. 서울이 없었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는요, 완전히 매워가지고, 휴가라고 가도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에 매이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안락 선생, 예, 안락해야 됩니다. 예, 늘 편하게 잘 지내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욕심낼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시호가 강절이에요. 그래서 소강절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원래는 도가인이었는데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 유교의 역철학, 주역 있죠? 그것을 도가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수리철학을 만들어요. 샘수 있죠? 산수 숫자. 숫자로 이 자연 만물을 수로 설명하는, 어떤 수로? 4의 배수로 설명을 해요. 음과 양과 강과 유,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설명하는 수리철학을 발전시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좀 볼까 했는데 이렇게 펼쳐지지를 않더라고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봐야지 그러고 두고 있는데 죽기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강절은요, 20대에 벌써 상서, 재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문장력도 탁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역도 아주 밝아서 역점 치는 데는 아주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겠죠. 16살부터, 예, 뭐, 백원사에서 공부를 했고,
정지 이지제라는 선생에게 하도 낙서, 복기 8개, 천문역법 다 크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먼저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안분, 신무욕, 지기, 심자한. 안분, 분수에 편안하면, 자기 자신의 분수에 대해서 나는 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면 신무욕, 몸이 욕을 당하지 않는다. 지기, 심자한 그랬어요. 지기, 기미를 알면 몸이 절로 한가롭다. 이게 뭔 뜻일까요? 기미를 알면. 요 기미를 아는 것이 예언이죠. 뭔가를 딱 보면 딱 기미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물건 놓는 게 좀 툭 던진다든가 그리고 나 왔어. 그 말에서 어떤 기미를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 바깥에서 뭔 일이 좋지 않군.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이게 기미를 아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는 하늘에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겠군.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웬만한 눈치통으로 아는 거죠. 그런 건 눈치통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깊이가 깊어지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요. 지기, 기미를 알면 마음이 절로 한가로워. 왜 마음이 절로 한가로울까요? 기미를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 그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그리고 벌써 이제 기분 맞춰주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별일이 없죠. 그런데 눈치 없이 남편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걸 참고 앉았는데 옆에서 불을 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마음만 복잡해지니까 다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기미를 딱 알게 되면 마음이 절로 한가로워진다. 요 기자를 중시한 것이 수홍 선생 같이 역학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천문역법에 이제 달통을 하셨기 때문에 뭘 딱 보면은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에 대한 준비를 찬찬히 하고 있으니 절로 마음이 편안한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와서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크게 변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난 전혀 못 느끼겠는데 남들은 자꾸 준비하라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기미를 알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진다. 수거 인세상 각시 출인간 했습니다. 비록 수죠. 비록 뭐할지라도예요. 거인세상이에요. 살 거죠. 거주자, 그죠? 거주민, 그러죠? 살 거예요. 시체, 이게 시체가 몸시자예요. 몸이 옛날부터 사는 곳이에요. 거주지, 거자예요. 살 거. 사람인 세상 세자죠. 사람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지구에서 산다 할지라도, 도인들의 그 문법이에요. 말하는 법이에요. 내가 비록 이 지구, 이 욕심꾸러기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살긴 하지만 말이야, 이거예요. 나 정말 여기 살기 싫어.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헛것거리면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전생에 빚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열심히 갚고 가시면 다음 생에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셨겠죠. 어쨌든 비록 그 사람 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여기 분수 맞게 살고 욕심내지 않고 기미를 알고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각시출인간이에요. 오히려 각자예요. 이게 제거할 각자인데 부사로는 오히려 각자입니다. 오히려 출인간, 별유천지 비인간에서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을 벗어난 곳에서 사는 것이다. 각시출인간. 그 몸뚱아리는 마치도 우물 속에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중생들하고 같이 살긴 하지만 이미 이 사람은 그것을 벗어난 사람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수홍 선생이 자기가 이런 세상에 살지만 이미 인간 세상을 벗어난 그런 경지다라는 마치도 오도송과 같은 문장입니다. 재밌죠? 저 혼자 재밌나요? 그런데요, 이런 기미를 아는 것의 한 예를 수홍 선생이 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강절 선생은 공부를 하시다 보니 이제 결혼이 늦으셨나 봐요. 한 40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는데 늦게 장가를 가셨대요. 장가를 가셨으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셨는지 새벽에 일찍 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평생 잘 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역점을 쳐보셨다고 그래요. 점을 쳐보니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서
또 다음 때 하다 보니 당신 이후 오대손에 가서 그 오대손이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겠죠. 오대손이면 거의 3, 55, 150년 후인데요. 기밀을 아신 거죠, 이게. 이게 지 기예요. 기밀을 알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고 나면은 심자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이 이제 다 모였는데 거기서 종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고서 집안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함을 열어봐라. 만약에 네 대에 별일이 없으면 계속 다음 때로 내려보내봐라. 그러면 5대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되면은 이 함을 풀어보라고 하라. 이러고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강자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아주 이제 보관을 잘 했겠죠.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정말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오대손에 이르러서 오대손이 역적에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 수 없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어요. 그 손부죠. 백방으로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깨를 써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새벽에 잠을 깼는데 그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함을 주면서 만약에 네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 함을 열어보아라 라고 유언을 하신 말씀이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락을 열어서 그 함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이 함을 형조상서에게 전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같이 함을 들고 이제 형조상서에게 달려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형조상서는 아침에 조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그 소강절 며느리가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들고 왔습니다 하니까 소강절이 보통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해서 막 버선발로 나가서 그 함을 딱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함을 받는 그 순간 형제산서가 있던 그 방이 갑자기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집이 폭삭 가라앉더래요. 그 옛날 기와집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게 한순간에 이게 무너져요. 그래가지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그 함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열자로 쓰여져 있는 글이 이것입니다. 활려 앞량사 구아 오대손 이렇게 쓰였답니다. 활은 살활이죠. 우리가 생활하다 그죠? 살아서 움직이는 활, 활동할 활자예요.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활려, 너 여자죠. 압박, 누를 압이에요. 양은 대들보 양자고요. 사, 죽음사죠. 네가 압양사, 대들보에 눌려서 죽는 것을 살려주었으니 구아 오대손, 구해달라. 나의 5대 손을 구해달라 라는 글자가 쓰여 있더랍니다. 너가 만약에 이 함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대들보 눌려서 죽는 건데 내가 너에게 함을 보냄으로써 네가 함을 보려고 이렇게 달려 나왔기 때문에 네가 안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대들보 무너지는 것을 150년 전에 이미 알고 이렇게 네가 방에서 뛰쳐나오게 해서 너를 살렸으니 이제는 네가 내 오대손을 살려줄 차례다. 이런 글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머리의 힘으로 그런 일이 지금 펼쳐지듯이 옛날에는 가슴으로 돌을 닦아서 그렇게 행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형조상서가 이것을 읽고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래갖고 이 오대손에 관련된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오대손을 구명해 줍니다. 이처럼 기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밀을 알고서 거기에 대처해서 먼 앞날을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그런 단계가 올지 다시 문장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안분 신무욕 지기 심자한 분수에 편안하면 몸이 욕을 당하지 않고 지기 심자한 기밀을 알면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 수거 인세상 각시 출인간 비록 인간 세상에 살지라도 오히려 인간 세상을
벗어난 것이다는 거예요. 예. 다음 읽어볼게요. 부재, 기위, 불모, 기정. 그랬죠? 예. 부재, 있을재죠? 예. 위는 위치, 위자예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모, 기정. 모는 모의하다죠? 예. 말씀 원자에다가 말 막자예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해요. 우리가 모의한다 그러죠? 너희 무슨 모여서 작당 모의하냐? 그런 말 하죠? 이 모의라는 것은 그냥 툭툭 아무 말이나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서 그 중에 건질 만한 거 건지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예요. 불모, 기정. 그 정치에 대해서 모의하지 않는다. 여기는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남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이죠. 남 하는 일 가지고는 못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을 할 때 사실 떨어져서 볼 때는요, 뭘 저렇게 해? 이렇게 말들을 하죠. 쉬운 거죠. 남 하는 걸 보면 쉬워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하려면은 사사건건 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입장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의 이유가 있더라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면 정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 사소하게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해봐 그러잖아요. 네가 해봐.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이렇게 했어? 그럼 그래? 당신이 해. 당신이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보면 더 어렵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예. 괜히 쓸데없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남 하는 일에 밤나라 배나라 괜히 더 힘들게 하고 발목 잡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원의 일도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어. 네 본직이나 잘해. 네 일이나 잘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거백옥이라는 그 문인이 은퇴를 할 때 한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이 정치라는 것이 항상 연고성세가 있잖아요. 건불 10년이라고. 네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 이거예요. 그 노노 태백편에 나오는 문장을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재기위 불모기정을요, 우리 현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요즘은요, 그 일이 분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업화되어 있고, 또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관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관리들이 많은데, 일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가지고, 마치 사람이요, 로봇같이럼, 전인간적이지가 않아요. 로봇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사람도 분업화되고 전문화돼가지고 그 일 외에는 몰라. 정작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담당자가 아니면 몰라요. 몰라. 전혀 모릅니다. 전체 일을 아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 코너에 있는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은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책임 회피도 되고요. 간섭을 안 해요. 관여하질 않아요.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일에 참견하지 마. 네 분수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영웅도 늙어지면 불가에 기우해하고 노련한 장수도 산으로 돌아오면 병법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아. 그랬죠?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부재기위 불위 소능이에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위 할 수 없어. 무엇을? 소능. 능한 바를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없으면. 요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출중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판장이 조용히 하는 거하고 보통 사람이 조용히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찬소리한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의도에서 공자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네 분수에 맞게 해야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한 말씀 드리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지도 못하지만요. 어디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본부는
거기서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수에 편안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 하는 태도를 보면은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거라고 이제 컵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을 보면은요,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에요. 저 사람은 사장을 해야 할 사람이 왜 저기서 커피를 나르고 있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안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편안하다라는 것은요, 그 교양이나 소양, 수양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분수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 마음은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의 분수는 지금 여기서 손님한테 서비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수에 못 맞춰요. 그래서 표정이나 이 몸가짐은요, 회장님이에요. 그런 분이 커피를 날려요. 그러니 그런 서비스를 받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손님은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이 사장님 같은 직원이 나와서 커피를 나른다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해하실 거예요. 예, 마지못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자기 분수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분수에 맞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예, 자기가 알바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에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이나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거죠. 거기 안 가는 거죠, 그 집에. 그거예요. 동시에 편안하게 했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편안한 거죠. 자기만 편안한 게 아니라 자기 분수에 편안하려면 그만한 만큼의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양이 없고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분수에 편안할 수 없어요.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예, 절대 편안할 수 없지. 안빈낙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안분, 분수에 편안하다. 이것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럴 때 편안한 거죠. 몸은 불을 떨면서 내가 언제고 내가 부자가 돼서 살리라 하면서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예. 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시원한 계절이 올 거예요. 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